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관세 협상, 미중 간의 협상 날짜가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이 된 점,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반도체주 강세, 물가 예상치 하회한 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작동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FMC 회의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죠. 관세 합의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금리 인하는 확정되는데 그 이후의 시장 반응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중에 매도했다가 주말에 순매수했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투톱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고 그 외 종목군들은 부진하고 이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 게 최근 들어서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 증시에서 한국이 제일 강해요. 뭐 다른 나라 우리가 볼 거 없이 우리 증시가 강해서 외부 증시 상황이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 지난주에도 우리 증시가 제일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강했던 게 뭐 홍콩이나 일본, 그러니까 아시아 쪽 증시가 상대적으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따로 놓고 보면은 지난주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도체는 AI, 실적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강한데 특히 자동차 상승이 되게 두드러져요. GM의 주간 상승폭은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로 가장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좀 따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 차트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금융주가 한동안 좀 강했었는데 최근 10월 들어서는 흘러내리고 있었죠. 근데 지난 주말에 CPI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니까 금융주에도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난 금요일 증시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방산주가 여름장 이후에 되게 강했었거든요. 몇 주 연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방산주 쪽에서는 자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흔히 얘기하는 뭐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쪽에 매수가 좀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자금이 나오고 다시 미국에서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또는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업종 내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지난주에 가장 두드러지게 올라간 거는 자동차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GM, 포드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기반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풀어주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뭐 보조금을 연장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넥스페리아 사태를 좀 주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넥스페리아가. 근데 이게 중국의 윙테크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거 기술 자꾸 빼가네? 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기업이 돼버렸는데, 네덜란드 정부가 기술 유출한다고 이건 그냥 우리 회사야. 우리가 관리할게. 라고 해서 경영권을 그냥 확보해버린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넥스페리아의 어떤 부품을 유럽에 공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부품이냐면 유럽 자동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연료, 그러니까 엔진이 이렇게 돌아갈 때 연료가 균일하게 분사가 잘 돼야지 차량이 일정하게 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이럴 때 차가 이제 완만하게 속도가 제어가 된다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할 때 다 반도체 칩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게 유럽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거든요. 물론 이제 아시아 또는 우리나라 현대차도 고객이고 미국 기업들도 고객입니다. 근데 유럽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 부품 공급을 안 한다고 해버리고 또 네덜란드에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 상황이 좀 묘해진 거예요. 근데 급기야는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독일 업체,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유럽 업체들 몇 군데에서는 이제 차량 생산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지금 요 사태 때문에 GM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지 이게 좀 달라요. 만약에 실적 때문에 올라간다면 현대차, 기아차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GM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또 폭스바겐 주가는 오히려 눌리고 있고요. 토요타 주가도
뭐 미국의 자동차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넥스페리아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타격이 심각한 편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둘 중에 하나 이번 주에 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M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이제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같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업들 관세 때문에 미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팔고 미국 자동차 사.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미국 자동차가 계속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 유럽 자동차사의 어떤 타격 때문에 올라가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주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향후에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어닝 시즌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예상치 상회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도가 훨씬 더 이익의 성장폭이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어닝 시즌은 현재로서는 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번 주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애플이 다 이번 주에 나와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어닝 시즌 실적 발표가 끝나면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돼요. 왜냐면 실적 발표 직전에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돼서 오히려 수급은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MC도 봐야 되는데, 일단 FMC 전에 미국의 CPI가 나왔죠. 보니까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와서 금리 인하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건 10월에 무조건 내리고 12월에도 무조건 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월가가 연준에 보내는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연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연준에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이렇게 금리나 알고 있어, 알아서 해, 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CPI를 보고 사람들은 그냥 내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는 보험적 또는 예방적 금리 인하기 때문에 그럴 때 주식시장은 반응을 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그럼 증시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협상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뭐 트럼프가 막 중국 비판하고 뭐 관세 부과하고 또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증시에 좀 움직일 수 있는 호재로 반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개를 했죠. 29일에 한미, 30일에 미중, 이런 어떤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을 해주면서 대부분의 어떤 불확실성을 일단은 제거해준.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안에 어떤 형태가 됐든 최소한의 합의할 거를 준비를 해놓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요 선까지는 이제 갑시다, 이렇게 이제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양쪽에 갈려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250억 달러, 우리나라는 150억 달러 이하. 그다음에 미중 간에는 이제 관세 유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지나가는, 이제 제거가 될 수는 없고 완화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유예 쪽, 그러니까 최종 타결 100% 완벽한 타결은 안 나올 거고, 조금 밀어두는, 부드럽게 일부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좀 밀어두는 뭐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하나 변수는 이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다음 단계는 남북 관계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이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주의 깊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되게 강해요. 10월 들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가고 있고, 9월 이후에도 지금 주간으로 한 주 빼놓고 9월 마지막 주 빼놓고는 매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소형주 지수는 10월에 거의 제자리예요. 10월에 제자리일 뿐만 아니라 9월 이후부터 따져놓고 봐도 거의 박스권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주포고 주도주가 대형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형주 쪽은 거의 갇혀있는데,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돈이 좀 예탁금에 좀 변화가 생겨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코스닥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코스닥은 어쨌든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코스닥도 2차전지라든가 몇몇 업종이 좀 주도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코스닥을 잘 보면
과매도로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제가 지난주 초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 시도하는 이전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물론 제가 이제 작대기 근개 과매도 기준선이지만 그 아래 내려간 경우도 되게 빈번하게 있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려갔다가도 금방금방 올라오는 그런 위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이전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코스피의 소형주나 코스닥의 어떤 증시 자체가 이전보다는 환경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주포라서 그 대형주, 중대형주 쪽이 주도를 하고 똘똘한 소형주 중에서 중소형주 쪽에서 일부가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대비 못 간 애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증시 수급 자체는 그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매도했거든요. 근데 매도를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매도를 9천억 했는데 하이닉스만 1조 4천억 팔았어요. 하이닉스를 만약에 뺀다라면 지난주 외국인들은 한 5천억 정도 순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매도가 퍼져 있다 이러면 조금 외국인이 변심했나 이렇게 볼 텐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징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은 여전히 삼성전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뭐 조선, 지주사 뭐 이런 것들 매수했고, 기관이 코스닥에 뭐 샀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2차 전지,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사고, 그 다음에 밑에까지 리스트 쭉 보면은 반도체 종목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에 집중했다면 기관은 코스닥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가지고 집중적으로 종목 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주도주는 투톱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실제로 지난주 종목들 상승률 보면 그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이 제일 강했거든요. 근데 포스코 그룹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쪽이라서 철강 플러스 2차 전지 재료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제일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중공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스가, 그다음에 AI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죠. 코스닥 쪽에서는 3톱, 예,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가 제일 강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강해서 이게 이제 현재는 3톱인데 3톱으로 하기에는 이제 로봇이 종목수가 많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이제 투톱 장세, 그러니까 이 투톱이 되고 있고 3톱 역할을 하는 종목은 일단 좀 계속 돌아가는 건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로봇주가 계속 가는지 아니면은 뭐 엔터라든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순환매를 돌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지 뭐 엔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톱은 고정, 3톱으로 변동성 뭐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들 살펴보면, 그러니까 리스크는 저는 트럼프의 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 또 무슨 한미 정상회담 타결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협상 앞두고 별의별 돌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거고, 반면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양호한 건 기업들의 실적, 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일정상으로는 뭐 FMC APEC에서 어떤 이제 정상회담, 금리나 이 결정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 근데 일단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볼 것 같긴 한데 이 반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를 비롯해서 40%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여기서 뭔가 사고 치는 기업이 나오면 이상해지는 거고, 좋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 이후부터 자사주 매입이 재개되니까 이게 이제 수급에서는 되게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관으로 순매도하긴 했지만 하이닉스를 빼놓고는 매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나마 하이닉스도 주말에 이제 매수로 전환됐고, 그래서 아직은 외국인들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80조 원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서 이게 80조 원 가지고 시장 전체 유동성 장세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2020년대 이후에 개인들이 만들던 예탁금이 2배로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율은 아니라서 업종 한두 개 정도 올릴 정도의 돈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부각되는 업종들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AI가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강한 건
AI가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그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배터리를 만들자. 그게 ESS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ESS 사업을 하니 그러면 AI의 실질적인 수혜가 되고 관련해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2차 전지를 끌어올리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AI가 현재로서는 가장 강하게 주도하는데 이게 이제 확장이 돼서 어느 업종이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봐서 투톱 장사 이후에 이제 쓰리톱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지난주에 로봇이었는데 어떤 게 이제 새로 부각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코스피 이제 월 상승률 2000년도 이후에 코스피 월 상승률 7위까지 봤는데 지금 10월이 역대 3위예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역사상 가장 강했던 게 50% 한 달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외환위기 막 이럴 때니까 이걸 빼버리고 그러니까 2000년 이후만 놓고 보면은 3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 13.5% 이사 갔던 해에 다음 달에도 보면 2001년 빼놓고는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 외부 환경은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쁘진 않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장 지수보다 종목, 업종 수급에 집중해야 될 따라서 종목의 구도에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녹음을 했다가 20분을 넘겨가지고 다시 했어요.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본 것 같아서. 그래서 한 3분 줄였는데 이 이하는 못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